덧살롱 지금 멤버 한 명이 빠져가지고 지금 허덕허덕대고 있는 전우영 김태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자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공사구분, 공사구분. 선공후사, 멸사번공. 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그리고 또 오래된 우리들의 좀 구분법인데요. 근데 막상 공사를 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의 공짜하고 공산당의 공짜는 다른 공짜인데 이것 자체를 좀 많이 오해를 해요. 원래 공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에 구현된 하늘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고 그러니까 예컨대 비,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을 사람에 따라 달리 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의 기본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개라고 그래요. 공공의 일은 모두에게 개방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사생활은 남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죠. 공은 개가 기본이고 그래서 공개라고 하고 사는 감추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을 보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거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1살 낮춘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지? 대답은 들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왜 2,000명이지?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그밖에 무슨 뭐 홍범도 장군 충상 이전과 관련된 얘기든 아니면 뭐 일본 우길기단 함정이 독도군에 들어오게 허용한 얘기든 뭐 국방부 교재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쓴 이유든 수많은 일들을 이유를 알 수 없게 이걸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고 그러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을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번에 저는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저기 뭡니까 이태원 참사 때 그렇죠. 근조 리본 뒤집어서 달아라. 영정도 위패도 없이 꽃다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꽃다발 덩어리에다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나마 의도는 알겠어요. 네. 의도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려주고 구체적 사연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지금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나왔지만 왜 오송 참사에서 사람이 이렇게 10명 넘게 희생도 했는데 내가 간다고 해결되냐고 우크라이나로 달려가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유를 이제 와서 이유가 좀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사육의 그건 돈이잖아요. 근조 리본은 뭐냐고. R&D에서는 왜 깎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인 것 같아요. 돈? 네. 그러니까 뭐가 터지시지? 이게 전부 이제 사육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할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다 은폐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좀 겪어왔는데 이번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과연 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원칙적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공은 열려 있어야 돼요. 공개돼야 돼요.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모든 거를 것인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좀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일당은 바로 이 공을 없애버리고 전부 자기의 사로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공과 사가 구분되는 정상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 뭐 저는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가 사라지고 공이 가장 다시. 중요한 것은 공과 사가 구분되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공사 구분의 원칙들이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본 다시 생각나는데 그 리본 왜 그래요? 그런 거는 다 무당한테 물어봐야지 뭐
합리적 이유를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씨 없는 쪽으로 착용해 주세요. 이런 거. 네, 그- 와, 김건희 쪽으로 앉아 있는 장면도 괴기해요. 여전히. 이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회의록 내라. 도대체 왜 이걸 결정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없잖아요. 없죠. 예, 없어요. 이거 전부 이제 사적인 인연으로 만들어낸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사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가 자체가 붕괴해요. 오직 답답하면 이천공 얘기일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솔깃솔깃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그거 아니면 뭐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죠. 리본 저는 이제 수많은 미스테리 중에 대충 이런 이유 아닐까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저 리본은 모르겠어요 도저히. 무속적 이유 아니고선 뭐 그렇죠. 무속도 글씨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요, 저게 위패 영정 없는 꽃다발 덩어리 만들어 놓은 거나 근조글자 없는 그 리본을 폐용하게 한 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무속적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예. 어떤 글씨도 그렇죠. 누가 거기다 누군가 글씨- 그렇게 한 거지. 예. 아무것도 없어야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 그런 걸 가능성이 커요. 진짜 여기 보세요. 저것도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위패도 참사라는 글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고라고 쓴 거잖아요. 저것도. 이름도 쓰지 못하겠고 사진도 쓰지 못하겠고 예. 위패가 그래서 없어 그래가지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써야 되는데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썼어요. 맞아 희생자라고 못 쓰겠지. 예, 그때. 정말 잔인무도한 인간들이에요. 미친 이 작자들이요. 문제 시인이 썼던 이제야 이름을 부른다라고 읽으면서 제가 울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분에서 자 어제 기자회견 보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일단 기자회견을 다른 정권에 비해서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30일만 했는데요. 진짜 빨리 했어요. 통상 한 100일 정도 걸려서 하는데 처음이죠 이게 얘기는. 그 이유가 다른 정권 100일에 할 일을 벌써 다 했죠. 그 이상한 거. 그래 그 이상한 거.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100일이요? 윤석열 3년보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도 워낙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일까지 기다리기 좀 어려워서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빨리 진짜 기자회견도 빨리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큰일 나지 그럼 진짜 우리 강정 멤버 어떡하냐고요. 다 죽어 아주 항상 부어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감점을 또- 많이 먹는 분.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일단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30일 동안 강력한 정치 효능감 같은 걸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야, 내가 선거를 한번 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네. 잘했더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누구를 찍은. 그게 아니라 내 손이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 잘 찍었다. 심리학적으로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받는 치유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또는 모델 효과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많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의료개혁과 관련한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이 의료개혁 문제, 의정 갈등 문제는 사실 윤석열이 싸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이거 윤석열이 한 짓이다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윤석열 같으면 100번 그렇죠. 얘기해야죠. 문재인 정권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탓으로 절반 이상 쓰죠. 맞습니다. 그럴 텐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얘기를 뒤에 합니다. 잠깐, 아주 잠깐. 처음에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점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보통 허풍을 치거나 별거 아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쉽지 않다. 이런 걸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 윤 정권이 저지른 짓이다라는 걸 잠깐 언급하고 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노력해서 지금 그런 조건도 무르익어 왔다. 이런 패턴의 대화를 했거든요. 이런 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치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증명의 정치란 말을 썼어요. 무서운 말. 증명의 정치.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말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또 반대로 극우 세력이나 내란 세력한테는 전 상당히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증명의 정치를 하는 이상 뒤집기가 어려워요.
저 말대로 할 텐데 이런. 그렇죠. 그냥 말로 뭐 개혁을 하거나 보여주기식 개혁을 하면 언제라도 판을 뒤집고 자기들이 다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증명의 정치를 해버리면 5년 지난 뒤에 재집권 불가능해지죠.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서운 말을 했다. 이거 실제로 해낸다면 거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일부 국민들이 가졌던 우려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됐음에 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네. 특히 저는 통합 얘기를 할 때 그냥 야 내란 세력하고 뭐 야합하는 거 아니야? 좋게 잘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들이 있는데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3대 특검이 국민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옛날에 얘기했던 뭐 기본사회니 대동세상이니 이런 꿈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기본사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원래 이제 목적 개혁 의지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 문제 사실 우려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 SNS 한번 썼다가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실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실패할 겨를이 없는데 맹목적 지지가 맹목적 반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맹목적 반대 같은 경우는 피하거나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맹목적 지지는 권력을 병들게 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 집권 초기이긴 하지만 이 인사 문제가 불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몇몇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 살아왔고 명백하게 불의와 타협했던 자들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반대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 권력의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 지금 3년 말아먹은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동업자 의식으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충심을 좀 널리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비판은 비판대로 충분히 받아들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사자들 쓰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고 그 사람을 도구로 잘 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또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계속하면. 네. 예. 그래서 저는 박은정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에 굉장히 그 효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에도. 예,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네. 지금 사실 지금 미국하고 당장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미하면 솔직히 협상력 안 생겨요. 자꾸 트럼프 나쁜 놈 잘못하고 있다. 저건 완전히 지금 만행이다라고 외쳐줘야 우리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